이번 영상은 단순한 정책 뉴스가 아닙니다. 만약 정부가 나서서 내 투자 손실을 먼저 방어해주고 투자금의 40%나 세금 혜택을 주는 상품이 있다면 가입하시겠습니까? 5월 22일부터 판매가 시작되는 국민성장펀드 이야기입니다. AI,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 투자한다는데 조건만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처럼 보이죠. 특히 3천만원 넣으면 1200만원 공제. 정부가 일부 손실을 막아준다. AI 산업에 장기 투자 가능?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 관심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이 상품이 내 투자 성향과 정말 맞는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민성장펀드의 구조부터 가입 방법, 세제 혜택,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크까지 현실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성장펀드가 무엇인지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산업 투자 프로젝트 중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형 투자 펀드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미래 모빌리티 같은 첨단 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일부를 일반 개인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 바로 국민성장펀드입니다. 현재 알려진 기준으로는 모집 규모 약 6천억 원, 판매 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AI, 반도체, 바이오 중심 투자, 시중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 판매 예정, 장기 투자 구조, 소득공제 및 분리과세 혜택 등이 핵심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펀드는 실제 어디에 투자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현재 거론되는 방향은 비상장 혁신기업, 코스닥 기술특 내 상장기업, AI, 반도체 성장기업 등에 장기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구조상으로는 공모펀드가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사모펀드가 다시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재간접 구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개인 투자자가 직접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전문 운용사를 통해 간접 투자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AI 산업에만 100% 투자되는 구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운용사 판단에 따라 일부 자산은 코스닥 대형주나 기타 성장 자산으로 분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비중은 향후 공개될 펀드 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펀드가 특히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 후순위 구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투자자가 상대적 선순위, 정부 재정이 일부 후순위 역할을 하는 구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즉 일정 수준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재정이 일부 손실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손실을 막아준다고 해서 안전한 상품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구조는 훨씬 복잡합니다.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일반 투자자도 충분히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코스닥 성장주, 비상장 기업 같은 자산은 변동성이 상당히 큰 영역입니다. 즉 이 상품은 예금이 아니라 투자 상품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세제 혜택 부분입니다. 이번 펀드는 최대 40% 수준 소득공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특히 화제가 됐는데요. 예를 들어 3천만원 투자 시 최대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구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2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착각하시는데요. 소득공제는 연봉, 세율 구간, 기존 공제 현황에 따라 실제 절세 효과가 달라집니다. 즉 같은 3천만원을 투자해도 사람마다 체감 혜택은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숫자만 보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3년 상품인가 5년 상품인가? 현재 알려진 기준으로 보면 약 5년 수준 장기 투자 구조 가능성과 약 3년 수준 세제 혜택 유지 조건 가능성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중간에 매도하면 세제 혜택 추진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거래소 상장을 통한 중간 매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폐쇄형 펀드 특성상 거래량 부족이나 낮은 유동성, 할인 거래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유 자금 중심 접근이 중요합니다. 이 돈은 비상금이나 생활비, 단기 투자금으로 접근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입 방법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가입 가능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만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이력이 있으면 전용 계좌 가입 제한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이 많은 투자자는 먼저 체크가 필요합니다. 가입 채널은 시중은행과 주요 증권사입니다. 보통은 주거래은행이나 기존 ISA 계좌 또는 주식 거래하는 증권사를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은행과 증권사 중 어디가 더 유리할까요? 은행이 편한 사람은 투자 초보, 창구 상담 선호, 예금형 투자에 익숙한 사람에게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반면 증권사는 기존 주식 투자자, ETF, ISA 경험이 있는 사람, 모바일 투자에 익숙한 사람에게 더 편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기존 CMA나 ISA 계좌 사용하는 증권사가 있다면 관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전 준비하면 좋은 것으로는 소득 확인 증명서, 신분증, 공동인증서 등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홈택스 연동 방식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내 소득공제가 실제 의미 있는가입니다. 이미 IRP, 연금저축, 카드공제, 청약공제 등으로 공제 한도를 많이 사용 중이라면 실제 절세 효과는 기대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 투자 가능한 자금인가입니다. 이 상품은 사실상 장기 투자 구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 자금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셋째, 원금 보장 상품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부 후순위 구조가 있다고 해도 손실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넷째, AI 테마보다 실제 기업 성장성을 봐야 합니다. 결국 장기 수익률은 실제 기업 경쟁력과 실적 성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 뉴딜 펀드 같은 정책형 펀드에서도 기대 대비 수익률이 아쉬웠던 사례가 있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단순 금융상품이 아니라 국가전략산업투자, 프로젝트 성격이 강합니다. 정부는 지금 AI 반도체 시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장기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과 정부 지원 구조만 보고 접근하기보다 장기 투자 가능 여부, 환매 제한 가능성, 실제 산업 성장성, 정책 기대와 기업 실적 차이를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정책 테마보다 실제 성장과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산업 인가를 냉정하게 보는 시선입니다. 여러분은 국민성장펀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굿방라이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